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행사들의 개최가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고흥 여수사의 교량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취소나 연기가 검토되면서 이번 주에 해당 지자체가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광양시 역시 정부의 축제 자제 방침이 전달되면서 3월 6일로 예정된 광양 매화축제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책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검역반과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외식업과 농촌 관광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도 대중국 수출 수입에 차질을 빚거나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먹거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성 강화가 주요 목표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농안기지만 비닐하우스마다 채소 재배가 한창입니다. 이 마을의 대표적 특산품은 애호박으로 주민 대부분이 시설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농 16년 차를 맡고 있는 양승희 씨도 최근까지 애호박 재배에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비용과 달리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작목을 토마토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30% 정도가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고 저 또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재배량 증가에 맞춰 소비량이 감소한 것도 작목 전환을 결심한 계기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가 풍작으로 이어지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농가 손실은 뻔한 상황. 광양시가 최근 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같은 농가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맞춤형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관내 농가들의 사정이 각각 다르다 보니 취합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 창구도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수요처면 수요처, 민간이면 민간, 이 거버넌스 조직에 있어서 빠진 부분 없이 잘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첫 단추고. 또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족소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푸드플랜 구축 사업. 광양시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종합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사업 성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당 소속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후보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지역별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천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10곳의 선거구에는 35명의 여당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으며 본격적인 검증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민선 7기 광양시의 공약 가운데 모두 30여 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공약시민평가단이 정현복 시장의 공약들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까지 농촌마을 활성화와 노인 복지사업 추진 등 모두 38건을 완료해 27%의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출범한 공약평가단은 시민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2차례씩 공약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3E 프로젝트 정책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올해 생태경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3E 프로젝트는 순천시 고유의 교육 여건과 생태 환경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제를 특화하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새로운 순천형 생태 경제 모델 정책입니다. 올겨울은 흰눈 한 번 제대로 구경할 수 없을 만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봄이 벌써 찾아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춘을 앞두고 회색 들판이 푸른빛으로 조금씩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봄냄을 가득 품은 쑥이 포근한 날씨 덕택에 쑥쑥 자라고 봄을 캐는 아낙네들의 마음도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속 날씨가 좋아버리니까 한 달 정도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긴 겨울을 고치 안에서 기다렸던 나비들이 움츠렸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나비인 호랑나비와 긴꼬리 제비나비, 배추 흰나비, 앙증맞고 예쁜 나비들이 유채꽃 사이로 날아다니며 봄 기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인데 나비를 볼 수 있어서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저도 4월에나 나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보니까 벌써 봄 오는 것 같아요. 20년 전 나비 인공사육에 성공한 한평군이 입춘을 앞두고 올해 첫 나비를 선보였습니다. 겨울이 사라져버린 남도. 어김없이 봄이 성큼 다가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겨울철 화재의 대부분은 난방용 전기 제품 등의 취급 부주의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접어서 보관하다가 겨울 한철 사용하는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주택 내부에서 치솟습니다. 지난달 16일 강진군 군동면 55살 고모 씨의 개인 사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법당에 깔아놓은 전기장판에서 갑자기 전기 불꽃이 튀어 순식간에 이불과 베개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은 전체 17%에 달합니다. 특히 전기장판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20건. 불에 타기 쉬운 침구류 등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전선내가 그 하나의 단선이 생겨서 그 단선 부분에서 발열돼 갖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장판을 장기간 접어서 보관한 경우 파손된 곳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겨울철 화재 주요 원인은 전선 단락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그보다 많은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콘센트의 전원을 끄고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지난해 말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지역 건설 수주액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9.9% 늘어난 1조 3,6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이 1조 3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6%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3,600억 원으로 3.2% 감소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인구정책 사업에 1,137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시책, 귀향 귀촌 시책 등에 올 한 해 1,137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감소 현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가 약화되는 등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시책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됩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앞으로 토지 분할 시 건폐율과 용적률, 이격거리 등에 따라 제한폭이 커져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행사에 파견할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과에서 공연팀 접수를 받아 전문가 심사를 통해 모두 3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외식 문화를 유도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여수시가 음식점들의 외벽에 가격 표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물러나면서 지금은 광주와 목포 등 호남 지역 곳곳으로만 약한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침 중엔 모두 그치겠고요. 다만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입춘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와 같은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입춘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1도 선에 체감 추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청정 공기가 밀려오면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대기 정체로 영남 지역 곳곳으로는 먼지가 다소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죠. 서울이 2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가 6도 선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으로는 눈이 내리겠고요. 입춘 한파는 사나흘 정도 머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